여러분, 원자재 가격의 폭등, 지금 현상은요, 폭등을 넘어서서 쇼크가 되는 분위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요소수에 문제가 있잖아요. 거의 뭐 대란이 일어날 만큼 나라가 들썩들썩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염화칼슘에 대한 문제도 지금 들썩들썩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염화칼슘이 제때 공급이 안 된다면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난리가 날 거예요. 또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지금 원자재가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마치 말입니다. 1970년대에 오일쇼크,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처럼 지금 폭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970년대 시계 아니면 1980년대 시계에 오일쇼크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보세요, 여러분.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 지수가 532.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굉장히 많이. 532.05는요 거의 뭐 역대 최고라고 이야기할 만큼 올라갑니다. 에너지 값도 올라가고요, 금속 값도 올라가고요, 곡물 값도 올라가고요, 거의 뭐 안 올라가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3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 과거에는 여러분 유가 1970년도에는요 유가 기름값이 중동이 자원화하면서 이것을 또 무기화하면서 폭등했잖아요. 그러면서 전쟁까지 일어났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중동의 유가뿐만 아니에요. 유가도 또 금속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중국에서도 많이 나고 전 세계에서도 많이 나는데 특히 중국에서 많이 나잖아요. 이 중국에서 쟁겨 있습니다. 생산을 많이 안 해내요. 게다가 중국이 지금 금속 자원 내지는 광물 자원을 가지고 무기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곡물값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곡물값도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올라갑니다. 이렇게 에너지, 금속, 곡물할 것 없이 지금 다 올라간단 말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유가만 하더라도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배럴당 83.57달러까지 올라가잖아요. 작년에 말입니다. 한때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마이너스 가격을 형성한 적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가격도.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서서 엄청 올라가죠. 연초 대비해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연초에 배럴당 47.62달러 하던 것이 10월 29일에 83.57달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에너지 가격 폭등입니다. 유가가 폭등이에요. 여기에 천연가스는 또 안 올라갑니까? 천연가스도 장난 아니죠. 작년 대비하면 2배, 많게는 3배까지 올라가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석탄 가격도 장난 아니게 올라갑니다. 적어도 2~3배는 지금 올라가요. LPG도 마찬가지도 LPG도. 그러니 에너지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유가, 천연가스, 석탄, 여기에다가 LPG까지 올라가니 에너지 값이 폭등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1970년대처럼
3배, 4배씩은 아직 폭등하지 않지만 유가도 2배, 3배는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여러분, 예, 광물들 보세요. 광물들. 야,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올라가죠.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요, 4배가량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358.4%니까 3배, 3.5배, 3.6배나 되죠. 예, 엄청나게 올라갔죠. 유가만큼 올라간다니까요. 유가만큼 탄산 리튬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리튬이라는 게 전기 배터리의 어떤 원료가 되는 배터리 생산하는 원료잖아요. 예. 망간도 보세요. 망간도 99.2%가 올라갔고요. 알루미늄도 69.5%, 여기에 니켈도 31.5%까지 주요 금속값이 장난 아니게 뻥뻥 뛰는 겁니다. 지금 뻥뻥. 지금도 뛰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내려갈 조짐은 전혀 안 보입니다. 식량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량값도 여러분 곡물이 장난 아니게 올라요. 전체적으로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33.2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곡물로 가면 137.1까지 올라갔고요. 유지리로 가면요 184.8%까지 올라갔습니다. 148.8%까지요. 유지리는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오일 쇼크는 유가에서만 일어났었는데 지금 예, 현재 제가 말하는 제2 오일 쇼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원자재 쇼크는요. 예, 이 곡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예, 금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에너지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충격의 그 강도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요. 특정 제품들 예,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오일 쇼크 때처럼 6배 7배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오일 쇼크 보세요. 1974년에 보면 예, 유가가 배럴당 한 12달러, 11달러 이렇게 멈추던 것이 1978년까지 가면서 말입니다. 4배가 올랐어요. 4배. 4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1980년 2차 오일 쇼크까지 갈 때까지가 지금 보면 첫 번째보다는 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8배. 그죠? 이때가 최악이었죠. 최악이었습니다. 그만큼 오일 쇼크가 장난이 아니었고 예, 그 와중에 욤키프로스 전쟁이 있었고요. 또 이란 혁명이 있었고요. 이란 이라크 전쟁까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 이게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면서 오일 쇼크가 좀 잠잠해졌지만 그 잠잠해지는 시간이 1986년에나 가서 잠잠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난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배, 7배 올라가는 광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그네슘 가격 보세요. 마그네슘 가격. 마그네슘 가격에 작년 10월에 보면 예, 톤당 1945.56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10월에 보면 7,596.88달러예요. 적어도 4배 가까이 올랐죠. 4배. 그러면 1차 오일 쇼크하고 비슷한 모양새죠. 4배 가까이 오르니까.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데 비행기를 만드는데 예, 이 금속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광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4배까지 오르면 자동차 가격, 비행기 가격 뭐 안 오르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오르겠죠.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리튬도 보세요. 리튬도 예, 2020년 6월에는 톤당 예, 55,500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현재는 17만 5천 위안입니다. 몇 배입니까? 5배, 그렇죠. 5배가 넘죠. 5배. 예.
아니, 죄송합니다. 3배가 넘죠. 예, 3배가 넘는다는 건 여러분, 이게 1차 오일 쇼크하고 닮은 꼴이 너무 많아진다.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 이런 광물이 이렇게 오른 게 아니에요. 예, 굉장히 많은 광물들이 줄줄이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오일 쇼크처럼 예, 분명히 우리에게도 큰 충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입하는 물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 7월까지만 2021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120.05를 기록하던 수입 물가 지수가 10월에는 130.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하면 35.8%가 폭등한 값입니다. 35.8%가. 야,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죠? 예. 이게 말입니다. 결국 오일 쇼크처럼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예, 단서이기도 하고요. 주요 강물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주요 강물로 가보면 원재료의 수입 물가 지수 등락률이 88.5%까지 갑니다. 88.5%까지.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1970년대 초반이나 80년대 초반에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지만 우리 경제 규모가 그닥 크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 경제에 뭐 7위, 8위를 자랑하는 수출 국가예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게 괜찮을까요? 결국 말입니다. 저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 우리에게도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차 오일 쇼크 장난 아니었거든요. 예, 2차 오일 쇼크도 마찬가지 장난 아니었습니다. 성장률은 푹푹 떨어져서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고요. 1차든 2차든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물가는요. 뭐 8%, 9%, 10%, 12%까지 최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2차 오일 쇼크에는 15%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충격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 그 단서가 지금 현재 말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쉽게 말하면 저물가, 저성장의 고물가, 그 기운이 넘치죠. 예, 아직까지 우리 성장은 올해 4% 정도 성장이 된다고 하고 여기에 소비자 물가는 3.2% 내지는 1년 전체로 합쳐서는 2.2%가 된다고 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은 수치로 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밥상 물가로 가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나타납니다. 올해 4% 성장 어렵다고 하는데 생활 물가 지수는 4.6%가 올랐거든요. 결국은 저성장 고물가의 어떤 모양새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에거플레이션,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 밥상 물가는 또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많이 올라간다. 올해 쌀이 풍작이라고 해요. 풍년이라고 해요. 풍년이라고 하지만 지금 물가 올라가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닭고기부터 시작해서 돼지고기, 소고기는 올라가는 거 당연하고요. 부추부터 상추, 배추까지 안 올라가는 게 없다고 이야기해요. 게다가 말입니다. 그 수치가 오일쇼크 이후에 이 두 가지 수치가 동시에 올라가는 건 처음이다. 48년 만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과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이게 동시에 맞물린 거는 지금이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는요 48년 만의 위기라는 그런 수식어가 지금 점점 달라붙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충분히 지금처럼 가게 되면요 제2의 오일 쇼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2의 석유 파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원자재 파동이 굉장히 커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엔 엄청난 원자재라는 파동이 심각하게 몰아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일쇼크 때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전 세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의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의 파동과 에그플레이션의 파동이 동시에 몰아치면서 우리나라만 강타할 것이냐? 저는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꼭 마찬가지로 유가가 올라서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듯이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금속 가격이 올라서 전 세계의 어떤 파동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까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우리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위기 때는 현금이 중요합니다. 현금 비중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계속해서 생각해 봅니다.